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또 있어서 법원에서 재판받는 중에도 저렇게 법원에서 경호를 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런 모습, 김혜경 여사가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선에서 패배하면 10만 7천 원짜리 대선 후보의 부인도 10만 7천 원, 4천 원이거든요. 그럼 뭐 한 사람도 1만 7천 원짜리 밥 먹은 거예요. 네. 그것까지도 기소해서 저렇게 욕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되어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을 법으로, 모든 걸 검찰을 활용해서 정적과 정적의 가족까지도 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매몰차기도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거든요.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렇게까지 엄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당사자들은. 근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자기 국회의원 의원들 부인들을 만나서 밥을 샀는데 그것도 선거 기간 중에 네. 밥을 그냥 산 게 아니라 경기도 법카를 가지고 샀잖아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럼 다른 사람들 뭐 하나 잘못 돌려서 밥 샀다는 이유로 해서 선거 그 벌금 받고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구나 이분들이 무슨 선거를 처음 해봐서 잘 몰라서 했다면 모르지만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신변 보호 받으며 출석한 김혜경 공소시효 두고 검찰과 공방. 김혜경 씨 지금 이 이른바 법카 의혹으로 현재 2심 항소심 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가 그 첫 기일이었었는데 이 어제 출석한 김혜경 씨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네, 법인카드 유용혐에 여전히 부인하시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네. 김혜경 씨 주변에 약간 변호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이 경호원 비슷한 뭐 그런 모습도 살짝 좀 보이고요. 신변 보호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김혜경 씨도 신변 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김혜경 씨도 약간 협박을 받고 있는 중인 겁니까? 그렇죠.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고 네. 뭐 극우와 이런 갈등 요소가 너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해 협박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 대한 살해 협박까지 또 있어서 법원에서 재판받는 중에도 저렇게 법원에서 경호를 해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런 모습, 김혜경 여사가 출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선에서 패배하면 10만 7천 원짜리 대선 후보의 부인도 10만 7천 원, 4천 원이거든요. 그럼 뭐 한 사람도 1만 7천 원짜리 밥 먹은 거예요. 네. 그것까지도 기소해서 저렇게 욕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되어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을 법으로, 모든 걸 검찰을 활용해서 정적과 정적의 가족까지도 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매몰차기도 하지만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다음 정부에서 정치보복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지금 말씀처럼 김혜경 씨도 지금 많이 뭐 신변의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뭐 10만 4천 원인데 그거 지금 이 사람당 따지면은 뭐 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김정혁 최고위원님. 저는 거기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저는 선거도 나가봤는데 네. 선거 때가 되면 사실은 그 유권자들한테 자기 돈으로 밥 절대 못 사요. 심지어는 뭐 축의금, 부의금 이런 것도 낼 수 없고 주례도 쓸 수 없고 네.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렇게까지 엄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당사자들은. 근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자기 국회의원 의원들 부인들을 만나서 밥을 샀는데 그것도 선거 기간 중에 네. 밥을 그냥 산 게 아니라 경기도 법카를 가지고 샀잖아요. 이게 문제가 안 된다? 그럼 다른 사람들 뭐 하나 잘못 돌려서 밥 샀다는 이유로 해서 선거 그 벌금 받고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구나 이분들이 무슨 선거를 처음 해봐서 잘 몰라서 했다면 모르지만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걸 몰라서 그랬다? 그건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소시효가 뭐 문제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1심 재판 다 받고 나서 무슨 2심에 와서 갑자기 공소시효 얘기하는 것도 1심에서 이미 판결이 된 물론 1심과 2심이 항상 같을 이유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그냥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김혜경 씨, 어제 분명히 항소심 이 재판을 지금 받았는데 어제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이거 변론 종결 이날할 거예요. 이란 얘기까지도 어제 아예 나왔어요. 4월 14일 날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변론을 종결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대략 통상적으로 한 달 뒤에 선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사 볼까요? 김혜경 법카 2심 이르면 5월에 선고가 날 것 같다. 4월 14일에 결심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달 뒤쯤에 난다 그러면 5월 한 뭐 초중순쯤에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5월 초중순에 결론 나는 게 왜 이목을 끄느냐 이 부분인 거죠. 보겠습니다. 11월 1심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5년간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대선 운동 할 수 있어라는 얘기까지 사실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눈길이 간다라는 점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